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5일 목요일 아침 9시 37분입니다. 요즘에 코스피가 변동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막 배가 아파하시고 막 가슴이 막 뛰고 그러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흔들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좀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좀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좀 먼저 할까 합니다. 제가 연말쯤인가 말씀드렸는데 예측할 수 없는 걸 예측하려 그러지 말자 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람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사람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일 어떻게 된다 이런 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측할 수 없는 거 바로 내일 일 이런 거는 예측하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능력 밖의 일인데 하려 그러면은 스트레스만 받고 피곤해질 뿐이에요. 못해요. 못하는 건 못한다고 빨리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다른 길이 보이는 거죠. 그죠? 또 그리고 뭐 그 말을 이제 뭐 똑같은 표현인데 약간 바꿔서 하자면은 먹을 수 없는 걸 먹으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죠? 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검증된 좋은 투자 방법 이런 게 뭐냐면 큰 추세를 따라가는 거. 이렇게 뭐 1년 동안 오른다, 1년 동안 떨어진다 이런 추세를 추종하는 건 그래도 좀 많은 성공 사례들이 있고 인간적으로 그래도 보면은 할만합니다. 근데 뭐 매일매일 올랐다 내렸다 이거를 먹겠다. 여러분들 이거는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이 일단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근데 그렇다고 뭐 불가능하다라는 걸 이야기해 드리는 건 아닌데 이건 너무나 어렵다. 이거 하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큰 추세 먹는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한국 증시는 요때부터 해갖고 1년 반 빠지고 있잖아요. 1년 반. 1년 반 빠지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대응 잘 하셨었나요? 여기서 수익 얼마나 보셨나요? 1년 넘게 증시가 오르는데도 수익 많이 보셨었나요, 이때? 그러니까 이렇게 큰 추세도 못 먹어갖고 힘든데 근데 여기서 뭐 하루 이틀 오르고 내리는 걸 이걸 이용해서 뭐 수익을 내겠다. 야, 285에서 300까지 올랐으면 돈이 얼마냐?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좀 못 먹는 거는 과감하게 그냥 내 시세가 아니구나 하고 편안하게 잊어버리시고 그런 생각을 하면은 뭐 오늘 오르든 오늘 내리든 그게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좀 더 마음 편안하게 볼 수 있고 조금 더 투자의 본질을 더 깔끔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의 한계를 알아채시고 예, 나의 한계를 빨리 파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자. 매일매일 올랐다 내렸다는 건 못 먹는다. 배 아파할 필요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왜 배가 아파해요. 그죠? 근데 뭐 한편으로 그렇기도 합니다. 이거 아예 못 먹는 건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뭐 상위 1%의 몇몇 투자자분들은 저런 걸 먹을 수 있는 초고수들이 있습니다. 아예 없다,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근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됐다면은 뭐 이미 사실 아시잖아요. 이미 여러분들 제 영상 보기 전에 몇 년 동안 다들 주식을 해오셨을 텐데, 그게 되는 사람이었다면은 지금쯤 어마어마한 부를 아마 이루셨겠죠, 그죠? 근데 지금 몇 년 동안 내가 주식 해봤는데 안 됐다. 그럼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뭐 여기쯤에서 대부분 다 밝혀지겠죠. 나는 그걸 못 하는 사람이구나. 나의 한계를 좀 그렇게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실 나는 모자란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 사람이라면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당연한 거니까 뭐 그런 거에 자책하실 필요 없고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몇몇 사람은 그게 되기도 한다. 단기적인 시세 취할 수 있다.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무튼 본인의 한계를 좀 잘 알고 배가 아파할 거를 배가 아파하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젯밤에 영상 녹화해 놓고 나니까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좀 심리적인 이야기인데 좀 해봤고 미국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뭐 특별한 일 없었고요. FOMC 의사록이 좀 공개가 됐는데 여전히 좀 매파적인 이야기들 좀 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특별한 게 없었고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FOMC 의사록 내용부터 좀 볼까요? 요겁니다. 금리 인상 지속한다. 시장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물론 이제 긴축 속도 조절하면서 좀 비둘기파적으로 좀 변하긴 했지만 이제 연준은 계속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걱정을 하냐면은 시장이 지나친 연준의 그러니까 연준이 피봇 정책을 바꾼다. 연준이 좀 비둘기파적으로 전환된다라는 기대감이 너무 커져갖고
시장이 지 혼자 날뛸까봐, 지 혼자 막 급등하고 막 또다시 랠리를 이어갈까봐 그게 지금 무서워갖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번에 의사록에서요. 금리 인상 지속하니까 시장 니네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라. 우리는 금리 계속 올릴 거다. 우리 피봇 금리 인하 이런 거 오래 없으니까 니네들 마음대로 비둘기파적이라고 우리가 전환됐다라고 인식하고 혼자 증시 막 랠리할 생각하지 마라 라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요. 뭐 하여튼 뭐 계속해서 뭐 금리를 올릴 거다 뭐 요런 이야기들, 뭐 계속해서 당분간 금리를 높게 유지하겠다는 연준의 의지를 뭐 보여줬다. 그 써있죠. 당분간 금리를 높게 유지하겠다는 연준의 의지를 시장이 자의적으로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연준의 직설적인 경고로 풀이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젯밤에 카시카리라고 연준 총재가 하나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 최종 금리를 조금 뭐 더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 좀 하긴 했어요. 근데 뭐 시장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역시 매파적 기조를 유지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연준이 앞으로 몇 달간 금리를 5.4 근방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예상한다. 뭐 이런 이야기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시장에 특별한 영향은 없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준의 생각은 변함없죠, 그죠? 연준의 생각을 그냥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 몰랐던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뭐 올해 전망치들 막 많이 내놓잖아요. 그런데 올해 2023년인데 23년에 뭐 후반쯤 되면은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막 그런 이야기들 하는 증권사들도 많아지고 전문가들이 좀 많아졌거든요. 그런 이야기들 좀 많이 나오니까 연준에서 올해 인하 없다 재확인하면서 뭐 요런 하여튼 그죠? 요런 그 논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줬습니다. 연준의 생각은 변함없는 거예요. 이게 투자자들의 생각이 자꾸 바뀌고 있는 거지 연준의 논조와 이런 거는 변함이 없다. 연준은 뭐다? 금리가 연준 같은 경우는 인플레가 확실히 꺾이는 거 2% 될 때까지 계속 올린다라는 거. 그리고 연준에서 지금 되게 고민이 많아요. 더 올리고 싶은데 경기 침체될까봐 지금 금리 못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연준은 굉장히 고민이 하여튼 많습니다.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리면 뭐 경기 침체 올까봐 불안하고, 그렇다고 이거 금리를 너무 조금 올리면 계속해서 인플레의 불씨가 살아서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야? 라는 우려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의 이런 우려가 왜 나오는 거예요? 연준도 얼마나 금리를 올리는 게 적합한지를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 때까지 일단 계속 올려보는 거예요. 지네들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래도 불안하고 저래도 불안하니까 찔끔 이제 계속해서 금리를 한번 올려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둔화가 됐고 뭐 올해는 뭐 금리 동결도 뭐 몇 번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좀 간단하게 좀 그 옛날 사례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때가 조금 위험한 때이긴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연준의 역사적인 기준 금리이긴 한데요. 잘 보시면은 금리가 신나게 올라가다가 옆으로 쭉 멈추는 때가 있습니다. 금리가 신나게 올라가다 옆으로 멈추는 때, 금리가 신나게 올라가다 옆으로 멈추는 때가 있거든요. 이때가 좀 주의해야 될 때지 않나 싶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 신나게 하다가 금리 인상 속도가 확 둔화되거나 금리 인상이 멈췄을 때가, 그때가 이제 어떤 위기의 순간일 수 있었죠.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죠. 여기 언제예요? 여기 뭐 95년 뭐에서 95년에서 2000년 뭐 이쪽에 있는 사례도 그렇고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그렇고 한 2018년 19년 이때도 좀 그랬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금리를 겁나게 많이 올렸는데요. 이제 지금 이번에 이제는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가 되고 있고 조만간 이제 아마 금리가 이제 그만 올라가는 때가 언젠가 오겠죠. 올해 중에. 그때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역사가 이렇다라는 거, 꼭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지난번 역사에서 많은 경우가 이랬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좀 일단 살펴봤고요. 이슈들 좀 살펴봤고, 이 경제 지표들도 나오긴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 몇몇 지표들이 나왔는데 뭐 그냥 대충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ISM 제조업 48.4 나왔고, 뭐 졸트 잡 오프닝스 뭐 요거 적당히 예상치보다 뭐 살짝 높게 나왔는데 시장에 뭐 그다지 큰 영향은 없다. 이제 앞으로 오늘 밤 뭐 내일 밤 이렇게 발표되는 지표들이 중요하겠죠. 오늘 밤에는 뭐가 있냐면은 미국 고용 지표하고 뭐 이런 것들이 발표되는 날이죠. 오늘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하고 ADP 논팜 인플로이먼트 요거 발표되는 날이니까 요거 좀 잘 보면 된다. 고용 시장 그죠? 요거 보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요 정도 봤고, 어젯밤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연준에서 매파적인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시장 올랐단 말이죠.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은 뭐다? 아, 이제 긴축, 또 그리고 뭐 인플레, 뭐 이런 이슈는 이제 어느 정도 좀 해먹었구나. 아, 단물이 좀 빠지긴 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뭐 기술적인 반등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해요. 뭐 특별한 건 없었고, 뭐 연준이 매파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호재로 인식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게 호재는 아닐 거고, 일단은 뭐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 올라왔다. 아, 인플레, 뭐 긴축의 약발이 떨어졌다.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런 걸로 인해 뭐 좀 빠지다가 다음날 반등하고 뭐 이런 모습들. 제 생각에 이제 이런 관점으로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보시면은 애플하고 테슬라가 물 말아먹고 있는 게 좀 눈에 띄죠, 그죠? 애플하고 테슬라가 하락하면은 시장이 안 좋고, 애플하고 테슬라가 반등하면 시장이 좋고, 이런 관점으로 이제 좀, 네, 이제 슬슬 이런 관점이 통하는 시장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 이 시장의 분위기 메이커 아니에요. 분위기 메이커니까 그 분위기 메이커가 웃으면은 다 같이 기분 좋아지는 거고, 분위기 메이커가 슬퍼하면 다 같이 슬퍼하는 거고, 이런 장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애플 뭐 계속 잘 보자라고 이야기 해드리는데, 테슬라도 죽었고 애플도 죽었죠. 하여튼 그 애플 같은 경우는 어제 뭐 3%인가 4%인가 폭락하고 나서 오늘 1% 되돌렸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10몇 프로 폭락하고 나서 오늘 하여튼 좀, 네, 오늘 하여튼 뭐 일부 되돌렸죠. 하여튼 다들 아직까지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애플하고 테슬라가 올라가니까 또 다른 친구들이 또 빨갛네요. 하여튼 뭐 정말 재밌는 세상입니다. 여전히 시장은 좀 혼조한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계속해서 좀 혼조합니다. 오르더라도 여기 보시면 진한 빨간색들이 좀 눈에 띄고, 뭐 하여튼 분위기가 여전히 좀 계속해서 애매해 보입니다. 이런 모습들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 상승 종목 수는 일단 많았고요. 그렇게 해서 뭐 이런 모습들 보였다. 특별히 뭐 할 말은 없고, 그래서 뭐 계속해서 박스권이죠. S&P 지수 계속해서 박스권, 아주 좁은 박스권, 뭐 한 3,820, 30에서부터 3,900까지 계속해서 3,900 저항 테스트 하고 있는데, 일단 3,900 못 넘어가고 있고, 3,900 못 넘어가면 뭐다? 반등시 매도 전략이죠, 그죠? 그래서 뭐 박스권이라 할 말이 없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전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지지력 테스트하는 과정이 오래 지금 지속되고 있겠어요, 여기서? 예, 워낙 중요한 자리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현재 5거래일째 테스트했고, 오늘 밤이 6거래일째인데 1850이라는 자리 지금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렇게 오래 있다는 건 뭐겠어요? 그만큼 이 자리가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이제 여기 1850 이 자리가 붕괴가 되면 아래쪽으로 레벨이 많이 열린다, 아래쪽으로 왕창 다운될 수 있다 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이 자리 중요한 자리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오랫동안 미련이 있으니까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하방정 직성 보이고 있지만 뭐 애플 같은 게 죽어 있어 갖고 솔직히 뭐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근데 일단 이까지 내려왔다는 사실 자체가 벌써 굉장히 안 좋은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긴 했죠. 반등할 거였으면 여기쯤에서 빨리 반등을 했었어야 된다. 11,800쯤에서 빨리빨리 반등을 했었어야 다중바닥형이고 뭐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죠? 벌써 일단 여기까지 내려왔다. 지금은 제 생각엔 이거 죽지 않기 위해 그냥 버티고만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특별한 악재도 없고요. 뭐 그러니까 뭐 기다리고 있겠죠, 그죠? 아마도 이제 뭐 1월 말쯤이나 되면 이제 IT 기업들 뭐 실적 발표 나오니까 뭐 그런 걸 기다리고 있나 싶기도 합니다. 하여튼간 뭐 지금은 계속 이러니까 이제 혼란한 상황입니다. 예, 뭐 옆으로 기어가고 있고, 특별한 이슈도 없고 이러니까 옆으로 벨벨벨벨 기어가고 있고, 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긴축이란 이슈도 이제 더 이상 약발이 안 먹히다 보니까 시장에 특별히 뭐 재료가 없다 보니까 옆으로 벨벨벨벨 그냥 뭐 기어가면서 그냥 이러고 있죠. 그래서 어젯밤 같은 경우도 뭐 전반적으로 그냥 혼조했습니다. 예. 증시 뭐 그래서 방향성을 뭐 알 수 없는 뭐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 변동성 지수들은 그러니까 일단 하락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여전히 변동성 지수들 하방정 직성만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고, 계속해서 지지력만 만들어내고 있고, 위쪽으로 잘 가진 못하고 있다. 근데 일단 그래도 이 아래쪽이 아니고 위쪽에서 놀고 있으니까 그래도 추세 전환 가능성은 좀 있긴 있어 보인다, 그죠? 요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아니죠, 그죠? 아직은 당장 이게 막 위쪽으로 올라가고 당장 시장이 급락하고 그럴 만한 이슈도 없고, 그죠? 아직 그럴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뭐 달러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전일 급등에 대한 뭐 피로감으로 인해서 일단 뭐 하락이라고, 예, 뭘 하락했죠.
중요한 저항이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입니다. 여기인데요. 이 자리 하루 만에 넘어갈 수는 없겠죠. 넘어가더라도요. 위쪽에 저항이 있고 전일 급등했으니까 뭐 오늘 일단 피로감에 하루 쉬었다.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힘은 아직까지 뭐 좀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없고요. 얘도 뭐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긴 해요. 여기 어딘가가요. 지금 여기 어딘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정도로, 예, 여기 이 자리에 고점을 보는 게 좋겠죠. 예, 이 자리를 기준으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좀 여유롭게 표현을 해갖고 105, 예, 105 기준 드릴게요. 105 넘어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추세 전환이다라고 이야기할 건데 아직 105 넘어간 건 아니니까 우리 105라는 기준은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5 넘어가면은 뭔가 시장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그저 달러도 옆으로 박스권 기억하고 있고 나스닥도 뭐 단기적으로 박스권 전저점 테스트 계속하고 있고 S&P도 그냥 계속 벨벨벨벨벨 옆으로 기어가면서 뭐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합니다. 예, 그래서 뭐 특별히 할 말이 없다. 혼조한 구간 안에서 뭐 그냥 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채권 투자 고민 좀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죠. 뭐 물론 이제 채권 투자가 답은 아닌데요. 저는 별로 채권 투자 안 좋아하는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뭐 생각 정도는, 그러니까 내가 채권에 생각이 있다, 난 채권 투자에 생각이 있다 그러시는 분들은 잘 고민해 봐야 되는 때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금리 같은 경우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지금이 채권 투자의 적기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고점형 완성됐을 가능성 지금 높아 보이죠. 네. 아직 추세 전환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 직전 저점 이런 자리에 붕괴돼야 좀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의심만 하는 거죠. 예. 아직까지는 추세 전환 된 건 아닌데 추세 전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왜 추세 전환 될 거냐?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걸로 이제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장기물 금리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뭐 나머지 특별한 거 체크할 건 없는 것 같고 국제유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네요. 그죠? 국제유가 같은 경우 어젯밤에 한 5% 떨어졌네요. 국제유가 많이 떨어졌네요. 국제유가 떨어지고 이런 거는 뭐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하락 추세인 거는 지금 분명합니다. 하락 추세인 거 분명해요. 이 하락 추세일 때 보셔야 될 건 고점이 얼마나 낮아지는지 이런 것도 잘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고점이었죠. 여기가 직전 고점이었죠. 한 83? 뭐 이 정도가 고점이었는데 이번에 보시면 81 어딘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점이 이렇게 낮아진 그림이 된 거죠. 고점이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아마 뭐 하락 추세 뭐 계속 지속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5%씩 폭락했으니까 아무래도 뭐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좀 과하기도 하고 지지선 부근이니까 하루 이틀 정도 좀 꿈틀하지 않겠냐. 하여튼 국제유가 뭐 하락 추세 잘 가고 있다. 정말로 세계 경제가 좋아지고 경기 침체 우려 없으면은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추세 전환 시도할 수 있겠죠. 예, 근데 계속해서 국제유가 이런 것들 좀 가장 명확한 지표 아닙니까? 그죠? 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세계 경제가 희망차면은 국제유가 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시면 계속해서 하락 추세 아슬아슬하게 잘 이어나가고 있죠. 하여튼 국제유가만큼 그 투매와 오버슈팅을 잘 보여주는 사례도 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우리가 투자 지표로서 좀 잘 보자고요. 뭐 유가에 내가 직접 이 유가에 뭐 상승 베팅하고 하락 베팅하고 그런 건 아닐지 몰라도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유가 어땠습니까? 마이너스 30달러가 갔었죠. 2020년에요. 그리고 상승할 때 막 130달러, 140달러 막 이렇게 올라가기도 했었으니까 전형적인 언더슈팅과 오버슈팅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해요. 일단 근데 이 지표가 분명히 꺾였죠. 하락 추세로 꺾였으니까 언더슈팅을 볼 때까지 또 가야 되지 않을까. 네. 다시 한번 무시무시한 언더슈팅을 볼 때까지 세계 경제가 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고요. 나머지 뭐 특별한 건 없죠. 구리 같은 것도 좀 한번 살펴볼까요? 구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자꾸 올라가야 될 타이밍에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다? 일단 타이밍을 놓쳤다. 그래서 이 쌍고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쌍고점이 아니고 이제 이 3고점, 그러니까 3중 고점형을 만들어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지지선을 어젯밤에 살짝 깼네요. 중요한 지지선이 전 여기라고 보는데 살짝 깼습니다.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잘 보자고요. 중국은 올라가는데 구리가 계속 떨어질 리는 없겠죠. 그죠? 이런 것들 좀 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요즘 중국 증시는 좋은데 중국 증시가 아무래도 계속 좋으려면 뭐 구리 이런 것도 좀 지도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보시면 일단 구리가 좀 모양이 좀 깨름직합니다, 그죠?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이 정도를 살펴봤고, 또 그리고 요즘 금값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또 강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달러가 약했기 때문에 금값이 강세를 보인다 그럴 수도 있는데, 최근에 달러는 박스권을 보이고 하방 경직성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 이 금값이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저항선 이런 것들을 막 돌파한 척 하고 있는데, 이 금값이 오른다는 거 이런 것도 별로 이렇게, 그죠? 금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어떤 위험 자산 아니에요. 그 위험 자산이 안전자산이죠. 안전자산 같은 이런 친구가 자꾸 올라온다는 거, 이것도 좀 뭔가 좀 심상치 않은 요소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냄새는 어디서 솔솔솔 나는데 이 명확하게 뭐가 보이는 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천연가스 이런 것도 그죠, 술술술 잘 떨어지고 있고, 그죠? 뭐 하락 추세 정확하게 잘 가고 있죠. 특별히 그래서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거 할 이야기 없고, 한국 증시는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뭐다? 반등시 매도 전략 하시면 된다. 예. 선물 300이 중요한 자리였죠, 그죠? 선물 300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는데 오늘 300 부근에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뭐 하면 돼요? 반등시 매도 전략, 그죠? 저항이 300이니까 300 왔으면 또 한 손가락 얹어 보면 되겠죠. 좀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뭐 오늘부터 얹어 가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조금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이제 300을 확실히 못 넘는 거 한 2, 3거래를 확인하고 다시 얹어 가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특별히 다른 거 할 말은 없고, 지금 300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풋옵션으로 봐도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되는 건데, 풋옵션들이 지난번에 이제 한 달 반 동안 여기서 힘을 모으고 시세를 잠깐 줬었죠. 그리고 지금 다시 한 달 반 동안 이 모아놨던 그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또 똑같은 자리로 돌아왔는데, 여기 이 부분은 뭐예요? 풋옵션들이 한 달 넘게 모아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또 지지력이 있는 그런 자리란 말입니다. 풋옵션이 완전히 죽어야 이 위기가 끝날 수 있는데, 얘가 죽는지 안 죽는지 또 그런 여부들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특별히 볼만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은 뭐 봐야 돼요? 1268원에서 70원 사이에 그쪽에 있는 그런 지지력 테스트들, 그런 것들 잘 보시면 되겠고요. 네. 하여튼 그 이번에 68원 이런 자리 붕괴되면은 이거 좀 위험하다. 달러 들고 계신 분들 좀 위험 관리 하시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뭐 물론 제가 지난번에 뭐 1240원까지 뭐 열어놓은 놓자 뭐 이런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5, 6거래일 동안 이미 일주일 가까이 지금 여기서 하방 경직성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지를 못하고 여기서 이제 아래로 간다라고 하면은 1240원이고 뭐고 그냥 다 붕괴될 수 있거든요. 이번에 지금 1268원 이 부근에 달러 들고 계신 분은 이 부근에서 싸움을 좀 많이 신경 써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는 이제 꼭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 붕괴되면은 아래쪽으로 목표치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봐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그죠? 똑같죠. 뭐 맨날 보던 거 변동성 지수 이런 것들, 뭐 역시 변동성 지수들도 지금 보시면 뭐 대략적으로는 박스권이고, 박스권도 이렇게 중간으로 나눠 보면 여기 아래쪽에 또 어떤 그 지지력이 많이 있는 그런 구간에 내려왔는데, 지지력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자리에 어떤 그 뭐 지지력 테스트하고 있다. 이런 것들 뭐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없다. 지금 한국 증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낙 폭과대에 따른 반등, 자연적인 반등이 일단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 정도로 보입니다. 중요한 저항 뭐 넘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런 점들 보시면 되겠고, 뭐 코스닥도 그렇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 나스닥과 비슷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저점 자리 지지력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에서 반등이 올라온 거죠.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 증시는 뭐 특히 뭐 할 말이 없어요. 잘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남들 놀 때 지 혼자 장사해가지고 단기낙 폭과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일단 남들 다 같이 장사할 때 되니까 또 급반등이 올라오긴 했지만 뭐 큰 건 변하지 않는다. 큰 건 뭐다?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다. 큰 추세 자체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다. 이거 자체는 바뀐 게 없죠. 그래서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뭐 여기 일단 어제 한국 증시는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는데요. 주식 상승을 생각하시는 분이나 뭐 지수 상승 바라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제의 양봉이 훼손되면 절대 안 됩니다. 어제의 양봉 지켜준다면 이제 그럼 추세 전환도 가능한데, 어제의 양봉 이거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상승 베팅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정도는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뭐 일단 네, 뭐 지켜보자고요. 특별히 뭐 다른 이야기 할 건 없고 여기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